네, 어느덧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장도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코인 트렌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1%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미국 측에서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 심리가 한층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뉴욕 시간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8천 달러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시아 시간대로 넘어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의 가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시가총액은 어제보다도 4% 정도 좀 하락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아래에서 현재 시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줬을지 ETF의 동향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도 매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확실히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유입이 이어지면서 12거래일 연속 기관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시간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사실 나쁘진 않았었고요. 10만 9천 달러를 재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한 차례 크게 나오기도 했었죠. 다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좀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주요 종목들의 가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먼저 점검을 해보면 전일 대비 0.6% 정도 하락세가 시현이 되면서 10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7월 정도 되면은 신고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7월에 금리 인하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추가적으로 연준 의원의 발언을 체크를 해보면 7월 금리 인하 빠르다라는 내용이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 금리를 놓고 여전히 찬반이 분분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나 매크로 지표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오늘 증시에서 2%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달러 선을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4%로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2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주요 지지 구간을 현재 돌파하지 못한 채 하방으로 압력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도지코인과 에이다가 2%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2.8% 정도 지수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연말 안으로 현물 ETF가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95%의 확률로 승인될 수 있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다른 종목들도 함께 만나볼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하이퍼 리퀴드는 3%대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 5만 원 선을 내어줬고요.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수익까지도 일단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일제히 하락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시장 안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을까요? 이슈 코인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메이플 파이낸스가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이 됩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상장이 됐겠네요. 어제 함께 점검을 해봤었던 사하라 AI 국내에 상장되고 나서 70% 정도의 가격 폭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메이플 파이낸스의 가격은 어느 쪽으로 변동성을 보여줄지 당분간 단기적인 변동성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3분기에 유망한 코인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1% 정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아발란체와 관련해서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아발란체를 전망을 해준다면 현물 ETF 승인까지의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키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쪽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함께 순유입세를 보여주다가 간밤 이더리움은 현물 ETF 쪽에서 유출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2% 정도의 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 안의 분위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세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훈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전문가님과 함께 작도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기술적 분석, 그중에서 작도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많이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진입 타점 이후에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고 익절하고 어디 구간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익절할지에 대해서 제가 만든 신호등 지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에 어떻게 해서 이 수익을 보실 거예요? 즉 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인지 떨어지는 하락 추세인지 그 추세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추세에 대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데 자, 추세. 여러분들이 주식과 차트, 주식과 코인이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으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추세가 있겠고요. 상승 추세, 저점을 올리고 있는가, 하락 추세, 저점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추세를 파악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형질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는 형질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돌파와 이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라고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산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왜? 우리가 산 구간이 고점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조지표의 저점, 고점, 즉 매매 시그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돈을 벌려면은 상승 추세인지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다. 이 지지선이 보조지표의 저점 신호까지 충족이 돼준다면 더욱더 좋은 자리, 즉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싼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가격이 싼 구간을 체크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드렸었죠. 상승 채널, 상승 추세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보조지표의 저점 아니면은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이 지표가 아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따라서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몰라도 매매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신호등 지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호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실 거예요.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이 떠오르실 텐데 초록불 구간은 이제 여러분들 엑셀 밟는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노란불 구간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구간이죠. 엑셀을 밟을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신호가 바뀌기 전이니까 비추세 구간입니다. 정확한 상승, 정확한 하락 추세가 나눠져 있지 않고 상승으로 가기 전, 하락으로 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 구간은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셔야 되는 구간, 강한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이 초록불 구간에 있으면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초록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수익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매매 시그널 보조 지표의 저점,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신호가 뜰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동그라미 신호가 있고 네모 신호가 있고요. 화살표 신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의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초록불 구간에서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초록불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이 매수 신호가 나와줄 때만 진입을 하면 됩니다. 차트를 실제로 확대를 해서 보았을 때 자,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고 가격이 반대로 하락의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초록 구간에서 가격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 혹은 매도 신호가 뜰 때 아니면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면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럼 이 초록 구간 잘 안 나오는 구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코인의 종목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차트 보시다가 초록 구간에 있네? 그러면은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셨다가 이런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장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 타겟가를 설정을 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코인은 그게 없죠. 24시간 365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시든 아니면은 퇴근 이후에 잠깐 차트 좀 볼까 했는데 초록 구간에 있네? 그러면은 매수 신호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혹은 주말에 잠깐 쉬고 계실 때 노트북, 컴퓨터로 잠깐 차트 화면 띄워놓고 신호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호가 뜨면은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실제로 이 신호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긴 해요. 초록 구간,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입을 할 건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진입을 할 겁니다. 매수 신호 봤을 때 여러 가지 선들이 막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가격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으면은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선들 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가격이 지지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는데 차트를 딱 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외봉 고점 구간 형성을 해주고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이에요. 근데 하단 구간, 이 보라색 선, 지지선 구간에서 가격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이 반등 나와줬을 때 차트가 어떤 형태냐? 지금 현재 저점 지켜주고 고점 구간 방어하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단기간으로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상단 저항선 구간 돌파를 해주면서 고점 구간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다른 기타 근거들, 뭐 상위 시간봉의 보조지표 형태가 올라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해당 시간봉의 보조지표가 상승 시그널을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점 구간까지 매집을 하면서 진입을 해보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눌림 구간을 줘요. 파동이란 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되돌려주는 파동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도 가격이 올라간 뒤에 눌림 구간을 주게 된다. 눌림 구간, 이 주황색 선 62동 평균선 구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고 어떤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느냐. 바닥을 두 개를 만들어줘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쌍바닥 패턴. 상승 반전 패턴이죠. 떨어진 이후
바닥, 이중 바닥 설정을 하고 고점 구간 저항을 받아주고 있던 이 넥라인 구간 돌파하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쌍바닥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할 때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쌍바닥이 나와준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지지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저점 구간부터 매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매집 이후에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저항선이 없어요. 그러면 작도 기준에서의 저항선을 잡으시면 되는데 작도 기준에서의 저항선은 매물대, 추세선 등등이 있겠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 구간, 전고점 딱 가로줄 긋습니다. 가로줄 긋고 터치하고 매도세 나와주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 해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난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익 보정가 이쯤에다가 설정을 해두고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체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록색 구간에서도 진입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어느 구간이냐?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 어떤 패턴, 쌍봉, 헤드앤숄더 아니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 패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가격이 이탈한 직후에 나와주는 초록색 구간에서의 매수 신호들은 걸으시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드리면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따라서 이 나중에 이 신호등기 지표를 저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 제가 이런 것들 다 진입 가능한 조건, 진입 불가능한 조건들 다 파일을 정리해 놨으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실 때 요청하시면은 제가 바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초록 구간 매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 구간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이 떨어진 이후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핵심 구간은 지지선이 존재를 하냐예요. 왜? 허공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하락 3파의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폭발과 응축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단 구간에 지지선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이 지지선 구간에서 눌림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지선 구간과 가격의 이격도가 가까울 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빡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봤는데 지금 이 하단에 노란 선 구간이 있네. 그럼 이 구간에서 꼬리를 길게 달고 말아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죠. 그럼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반등 이후 가격이 올라가 줍니다.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 아니면은 전고점 매물대 등등을 잡으시면 된다. 그 이후 차트 어떻게 되느냐? 또 가격이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져주는 이 구간에서는 신호가 등장을 했는데 매수 신호만 등장을 했는데 하단 쪽에 가까운 데에 지지선이 없네? 그러면은 패턴을 같이 보는 겁니다. 신호 등장 이후 이중 바닥,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 저항선 구간이 딱 매물대 넥라인 구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넥라인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해주고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이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이익 실현가는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이나 아니면 매도 신호가 등장 아니면 전고점 매물대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초록색 구간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노란색 구간에서도 조건을 맞추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색 구간은 아까 제가 중립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립 구간이라고 가격이 옆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구간에서도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은 있기 마련이고요. 자, 그럼 이 노란색 구간에서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느냐? 초록색 구간과 동일해요. 이 기준선, 이 기준이 되는 지지선들의 반등이 나와주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봤을 때 네모 신호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모 신호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반전 신호인데 지금 현재 검정색 선 242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 지켜주면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줍니다. 바닥 구간 형성을 해준 이후 이전 캔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상승으로의 추세 반전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인지가 가능하겠고 진입 이후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 아니면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으로 목표가를 잡고 진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도 24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줘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그랜빌 매수 3법칙 장기 이동 평균선 상승 기울기 유지 중일 때 터치하고 반등 나와주는 약한 매수 눌림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 근거를 한 번 더 높이면서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한다? 상단에 있는 저항선. 아니면은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까지 홀딩이 가능하다. 자, 그럼 노란 구간에서 진입은 알겠는데 그럼 이 노란 구간을 또 추가로 활용을 해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단 지지 구간, 이 검정선, 빨간선, 보라선 아무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노란 선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패턴까지 동반된다면 더욱더 강한 상승 시그널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져준 이후 쌍바닥 형성을 해주었고요. 저점 구간 살짝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길게 매수세를 동반을 하면서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구간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다음 저점 매물대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은 이 구간은 가짜 이탈이었구나. 트랩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구나. 왜? 이 노란색 구간은 정확한 추세가 나와주기 전에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라는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빨간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빨간 구간에 물려있는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빨간 구간에 물려있을 때에는 어떤 구간으로서 탈출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잠깐 반등이 나온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가 이쪽 구간에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이 가격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에 내가 물려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줍니다. 떨어져 준 이후에 이중바닥 형성을 하면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줬어요. 빨간 구간에선 진입을 하진 않는 게 원칙이지만 물려있기 때문에 탈출하기 위해 진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1,000원이고 이쪽 구간의 가격대가 8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800원의 동일 비중을 진입을 했다라는 가정하면은 평단가가 900원의 형성이 되겠죠. 그럼 빨간 구간에 물려 있더라도 이런 추세 반전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탈출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게 차트에 보이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격이 떨어져 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짧은 구간에다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손절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저점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탈출 전략으로서 용이하다라는 점이겠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호등 지표 코인 차트에만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에도 대입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주식들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가격 이제 카카오 같은 것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면은 지금 영상 하단에 떠 있는 QR코드만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면은 신호등 지표만 주냐? 그거 아니에요.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그동안 오전 단기 종목들 나갔던 거 수익률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승률이 90% 이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수익 타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송 마무리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관심 코인이나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 먼저 진입하시라고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신호등 매매 기법, 기술적 분석, 작도, 이평, 보조지표,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신호등 지표 보시면서 아래 지지선, 위에 저항선, 매수 신호 떴네, 초록색 구간이네, 진입, 저항 구간, 익절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 21년부터 지금까지 디벨롭을 해온 이 자료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진입, 비트코인의 어떤 관점들, 비트코인의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재 가격에서 상단 움직임 아니면 하방으로의 움직임, 예상 진입가, 예상 익절가, 예상 목표가, 예상 손절가까지 다 오전에서 오후부터 브리핑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단기 종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의 강의와 함께 좀 추가적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저희 방송 외 시간에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방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향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전문가님과 차트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일 간단해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최근 신고점 갱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을 통해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도 관점 4시간봉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어제 가격이 응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106.5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이 가로줄 구간인 106.5K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 준 모습이지만 방어를 해주고 아랫골이 길게 달아 올리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보다는 현재는 작도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전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와 줄 겁니다. 지금 이 가로줄을 연장을 해서 보았을 때 가로줄과 일봉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선 구간의 가격대는 108.9K에서 109K 구간 가격대이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109K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아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1차적인 목표가를 이 109K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겠고요. 만약 이 106.5K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다음 지지선 구간인 이 구간 가격대 102.9K에서 103.4K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도 관점 이외에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느냐? 이동평균선 구간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제자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관점은 딱히 존재하진 않아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현재 20 이동평균선인 단기 추세를 제외하게 된다면은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역배열, 즉 하락 추세와 가까운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이 나와준 만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로 전환이 될 것이고 상승 기울기로 전환이 된다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급락이 나와주면서 이 하단에 존재하고 있는 지지선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게 되면서 가격이 눌림을 받고 고점 구간을 재차 한번 돌파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단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중기 이동평균선인 60 이동평균선 구간의 가격대 104.8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가격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이동평균선의 관점 말고 현재 가격 반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보조지표를 통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의 신뢰도가 더 높고요.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 하락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인데 지금 단기를 제외하고 중기와 장기 이 선들이 하방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락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가격은 급등 이후에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하락 시그널들은 이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줘야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고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기 직전의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06.5K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09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 토탈3라는 차트를 통해 알트코인의 미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역배열 형태에 가까운 형태이고요. 가격이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오려면은 상승장이 나와주려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선 구간들을 가격이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파 시그널보다는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관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이 토탈3의 차트 일봉 보조지표 형태를 보았을 때에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저항을 받아주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은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신규 진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하기에는 약간 무리일 수 있겠으나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혹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 손절가를 설정을 하고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겸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관세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상관세 관련돼서 유예를 또다시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관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7월 8일 약 10여일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이 중국과는 입이 또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미국에서 BTC,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이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좀 법제화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또다시 기각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리플과 XRP는 서로 합의를 했지만 지금 법원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어떻게 가격적으로 또 추이를 만들지 이런 여부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 지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8일까지 약 10여일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백악관 대변인 측은 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 유예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죠. 지금 결정은 트럼프가 결정을 할 것이지만 상관세 유예 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다다랐다라는 발언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상황이죠. 이 런던에서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 지금 히토리와 반도체 맞교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히토리 카드를 내세웠고 미국 측에서는 중국 쪽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을 했었는데 이 두 부분을 맞교환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형성한 상황인데 지금 유럽연합과도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관세 합의가 잘 다뤄지지 않을 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다시금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법제화를 하려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 정부가 BTC,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이 보하인스 이 자문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3월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정부의 BTC 보유량에 대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진 않았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BTC를 더 많이 보유하는 데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이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혹은 미 하원에서 블록체인 촉진 법안까지 통과를 한 상황인데 관련된 이런 법제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또 추가적인 상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소송 합의에 재차 기각을 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레스 판사가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혹은 판결의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4년간 있었던 법적 공방이 이 SEC와 리플 간의 합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이 장중에 또 출렁임이 있었는데 관련된 소송이 장기화가 될 시에 가격적으로 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을지 또 뉴스들 어떻게 또 법제화가 어떻게 또 법원에서 이를 또 계속해서 기각을 할지 혹은 소송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함께 브리핑으로 만나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종목들 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볼지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서 이제 관심 종목과 희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는지를 이제 코인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전에 니어 프로토콜, 그다음에 비트코인 SV, 슈퍼워크, 퍼치펭귄 같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각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전에 비트코인 SV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진입 기준 같은 경우 신호등 지표를 통해 기반으로 이제 신호가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진입을 하였었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알려드렸었던 패턴, 그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등등을 계속해서 시청을 하셨더라면은 여러분들도 진입을 하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이 패턴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면서 즉 쌍바닥 패턴을 형성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줍니다. 그 이전에 신호등 지표에서 태풍 신호라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가 등장을 해줬어요. 따라서 저는 쌍바닥 패턴의 등장, 그다음에 태풍 신호의 등장으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형태였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 이동평균선인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현상이 나와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이 나와줬어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이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보조지표, 이 1시간봉에서 와 달리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 이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들이 등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어느 목표까지 도달을 했느냐? 2차 목표가 구간을 도달을 하고 돌파를 하고 3차 목표가 직전에서 도달을 해주지 못했고 가격이 떨어져 주면서 이익 실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 종목, 히든 종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느냐. 자, 먼저 진입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차 진입가, 그다음에 2차 진입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매직 관점으로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 이후에 목표가 구간,
1차, 2차, 3차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당연히 청산나면 안 되니까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겠죠. 저의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손절가, 진입가, 목표가만 알려주고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떤 식의 형태로 올라가면서 저의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점이 깨지는지 2차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된다면 3차 목표까지 볼 건지 아니면 목표가를 줄일 건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AS를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럼 비트코인 SV 말고 다른 종목인 퍼치펭귄이란 코인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등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어요. 그럼 이 매수 신호가 어디에서 등장을 했느냐? 매우 강한 상승 추세인 초록색 구간에서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것도 패턴을 동반을 합니다. 어떤 패턴이냐? 고점 구간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저점 구간에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는 박스권이라는 패턴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박스권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 판매하는 전략. 그다음에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에서 파는 전략보다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을 목표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퍼치펭귄은 진입을 한 이후에 바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올라가면서 상승 폭발하는 모습은 나와주진 않았어요. 다만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약간 단기 조정이 나와줬는데 저는 그 구간에서 목표가보다 살짝 아래 구간 터치하고 저장 나와주는 모습이나 아직까지는 상승 관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익 구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을 해드릴 거라고 AS를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 이후에 추가적인 폭발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도달하며 플러스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 분석 패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던 패턴들만 기억을 잘 하고 계셨으면은 진입이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비트코인 SV 그랜빌 매수 1법칙 등장 구간 아니면 쌍바닥 나오고 넥라인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진입이 가능했었고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박스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아니면 상단 돌파해줄 때 추격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가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할 줄 잘 모르세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호등 지표 제가 4년 동안, 3, 4년 동안 계속해서 디벨롭 시키면서 업그레이드한 지표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냥 지표 하나 띡 던져주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 지표에 대한 사용 방법, 진입 불가능한 조건,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작도 관점에서의 패턴, 이 기술적 분석에서 작도, 이평, 보조지표, 모든 강의 형태 VOD랑 PDF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만 하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혼자 추후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가 뜨면은 링크 통해서 밴드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서도 실시간 시황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 동안 함께 또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선정을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코인을 설명해 드릴 코인 이름은 솔라나란 코인이고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솔라나 차트, 주봉 차트인데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저는 저점 구간을 이었고 그 이은 평행한 선을 작도를 해서 상승 채널을 작도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을 때 채널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냐? 이 채널 구간의 하단 구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는 채널 하단 구간을 터치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유효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작도 관점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또 상승 근거로서 작용을 하느냐? 지금 보았을 때 일봉 보조 지표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 같은 경우 하락 시그널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단기보다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중기와 장기들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상승 채널, 즉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에 대한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줄 수는 있겠고요. 다만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일봉에서 작도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지금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봉 관점에서 상승 반전 캔들이 등장을 해주더라도 이 하락 추세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세 전환 시점에서 진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점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구간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재차 반등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겠고요. 이 올라가줄 때 눌림 구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와 저항을 받아주고 단기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추세선 돌파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까지 동시에 돌파를 해줘야 신뢰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급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진입을 해줄 건데 그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가로줄 구간을 동시에 돌파하는 구간인 20만 7천 원 구간에서 첫 진입을 할 거고요. 손절가는 어디에다 세팅을 하느냐?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근처에 말아 올려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의 가격대인 17만 5천 원 선을 손절가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20만 7천 원 첫 진입 가격은 약간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고점 구간을 낮추는 형태, 그 다음에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형태로 삼각 수렴이란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대칭 삼각형 패턴이죠. 그러면 수렴 상단부 구간 돌파하고 난 이후 리테스트 나와주는 이 추세선 반등 구간에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20만 7천 원은 기준으로 잡되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영상 하단에 올라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이유에 대한 관점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입 목표가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세팅을 해야죠. 진입가, 손절가 세팅을 했으니까. 그럼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이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할 겁니다. 1차 목표가 구간은 간단해요. 0.382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작도 관점에서 전고 구간 가로줄 저항선이 있는 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1차 목표가는 이 22만 7,500원 선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확대를 해서 보게 되었을 때 확대해서 보았을 때 382선 구간보다 살짝 위쪽인 0.5선 구간을 잡을 겁니다. 0.5선 구간 가격대 22만 원 선이고요. 22만 원 선 아까 작도 관점에서 봤었던 22만 7천 원보다 살짝 낮죠?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2만 7천 원을 유지하되 2차 목표가는 상단 쪽에 존재하고 있는 0.618 구간과 75 구간을 잡을 겁니다. 0.618 구간 가격대 23만 2천 원 선이고요. 0.75선의 그 가격대는 23만 5천 원 선입니다. 그럼 22만 7천 원과 23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피보나치 파돌림의 기준점 전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 가격대는 26만 원 선입니다. 22만 7천 원, 23만 5천 원 잡으시고 다음 목표가는 26만 원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솔라나 같은 경우 제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채널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아예 진입 자리를 안 주는지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관점 어디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냐?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 바뀌는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 방송 끝에 공개를 하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먼저 공개해드리고 제가 4년 동안 디벨롭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디에서 진입해야 될지 어디서 입절해야 될지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2025년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고 여러분들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주말에도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